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토요편지입니다. CEO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되고 있는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이제 제 961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토요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CEO 토요편지 제 806호. 흔치 않지만 시중에 떠도는 글을 읽으며 밑줄을 긋고 가슴에 새기는 것 남다른 취향이다. 모두가 감탄하는 겸손과 위트, 그리고 천철살인, 올해도 계속될 버핏과 멍거의 통찰과 지혜를 배우기 위해 2000km 순례 여행을 떠났던 시니어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는 월가에서 온 편지를 통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세계 최고 투자 행사인 이유에 대해서 밝힌 칼럼을 우연히 읽었다. 갑질 논란에 남용유업 등 기업 경영자들의 일탈과 불확실한 경제 환경, 동학개미들과 서학개미들의 묻지마 주식 투자, 영끌 투자, 특히 뜨거운 감자의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예사롭지 않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 칼럼의 일부를 지난 6월 12일 편지에 소개한 바 있었는데 시니어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여럿 있었다. 오늘 편지는 그 답인 셈이다. 팬데믹 이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대, 투자, 경영,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의 거리두기까지 시대를 고민하는 CEO들에게는 시의 적절한 꿀팁이다. 밑줄을 긋고 꼭 붙잡고 싶은 교훈이 있다. 전문을 요약했다. 5월 초다. 매년 이맘때면 투자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고대하는 최고의 이벤트가 열린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다. 주주총회는 상장된 기업이라면 다 열어야 하는 회의지만 버크셔의 주주총회는 매우 특별하다. 내가 오랫동안 존경해왔던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지혜와 생각, 그리고 그들의 유머를 4-5시간 동안 즐길 기회이기 때문이다.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버핏 회장과 멍거 부회장에게 질문할 기회를 얻기 위해 주주총회에 간다. 그리고 그들이 투자, 사업, 삶, 우정, 세상 돌아가는 방식 등에 대해 해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로 순례 여행을 떠난다. 4월의 마지막 토요일 아침 8시부터 시작된 주주총회는 확실히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와는 달랐다. 회장 워렌 버핏은 우쿨렐레를 직접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비디오로 주주들에게 환영 인사를 했다. 그 후 재미있는 비디오 프로그램이 약 1시간 계속되었고 9시가 넘어서야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유일한 안건인 이사회 회원 선출 과정은 5분도 걸리지 않았고 나머지 시간은 주주들이 버핏과 멍거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답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 끝이 났다. 워렌 버핏이 아직도 내가 존경하는 영웅인 이유는 그가 역사에 오랫동안 남을 슈퍼스타 투자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다. 4시간 넘게 계속되는 그들의 문답을 온라인을 통해 들으면서 내가 웃고 박수를 치고 감탄하는 이유를 아내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의 특히 버핏의 유머러스한 재치를 좋아하고 부드러운 겸손과 장기적인 관점을 존경한다. 무엇보다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절대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성공을 한 이들의 사람들에게서 보기 힘든 특성일 것이다.
만 90세가 된 버핏 회장과 만 97세가 된 멍고 부회장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쇠약함이 느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고 매우 예외적인 시대를 사는 투자자들이 꼭 들어야 할 지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옵션을 사용하거나 매일 몇 번씩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투기라고 하지 않았다. 노름, 도박을 의미하는 갬블링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썼다. 물론 도박이 불법이거나 부도덕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 혹은 기업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런 무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들이 어떠한 말을 할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2조 달러 규모가 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누군가는 질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버핏은 이렇게 받아쳤다. 정치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피해가는 것처럼 나도 이 질문만은 피하겠다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결국 그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자신의 답을 듣는 사람 중에는 몇십만 명의 가상화폐 소유자들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공매도한 사람은 2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2명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몇십만 명을 화나게 할 수 없다는 계산적인 답이었다. 자신이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찰리 멍거는 더 직선적인 답을 했다. 유괴범이나 협박범 같은 범죄자들에게 유용한 가상화폐를 환영할 수 없고 인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역겨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일어난 텍사스 정전 사태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안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판하자 버핏은 이를 비판하지 않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설명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을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가는 시대. 우리는 캔슬 컬처를 경험하고 있다. 캔슬 컬처는 유명인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면 그의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는 소셜미디어 운동이다. 경쟁자나 의견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주장하는 이들이 인기를 얻는 세상이다. 이런 추세에 휘말리지 않는 워렌 버핏처럼 나도 참된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